안녕하세요. 철학 커뮤니케이터 박은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내레이션이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라는 내레이션이 있었는데요. 왜 미안했던 것만 사무칠까요? 뭐가 기본이어서? 주는 게 기본이어서. 주는 게 기본이니까 덜 준 게 인식이 도드라지겠죠? 예. 근데 자식은 왜 서운했던 것만 사무쳐요? 받는 게 기본이라서. 그쵸?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좀 덜 받은 게 인식에 남아서 서운했던 것만 사무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을 잘한다는 거, 그리고 뭐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잘 정리한다는 거고, 편파적인 인식을 하지 않고 이제 인식의 균형을 잡으면서 보편적 인식을 지향하는 건데, 이렇게 인간의 인식은 도드라진 거에 꽂혀요. 예, 뭐가 기본인지를 모르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너한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다라고 리스트업을 할 수 있다면 안 해주는 게 기본이었나? 안 해주는 게 기본이어서 해준 게 리스트업이 되나? 이런 의심이 좀 들기는 하죠. 음, 예, 해주는 게 기본인 부모는 못 해준 것이 리스트업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인식이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가, 음, 예, 인식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 그게 이제 생각을 잘 하는 건데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너무 얘기거리가 많아서 저는 오늘 한정된 시간에는 이 두 캐릭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왼쪽은 영범 엄마, 금명이의 첫사랑의 엄마고 결혼할 뻔했던 첫사랑의 엄마인데 이 엄마가 금명이네 집안 형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결국은 이 결혼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범이는 굉장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영범 엄마는 결혼 사진에서는 활짝 웃고 있지만 세력가 집안의 며느리를 들여서 며느리와 알콩달콩 재밌는 이런 거는 못하는 걸로 나와요. 며느리가 아예 등장도 안 해요. 그래서 막 그 장난감 널브러져 있고 막 애들 내팽겨쳐져 있고 저 애는 저 시어머니가 봐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장면만 있을 뿐이고 아예 등장도 안 하고요. 영범이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고요. 나중에 이제 영범이한테 너 걔랑 결혼했으면 더 불행했어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이제 학시 아저씨 하도 학시 이러고 화만 내가지고 별명이 학시 아저씨인데 학시 아저씨는 나중에 이렇게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학시 아저씨의 반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사실은 좀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제가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이 장면이 이제 금명이가 이제 씨름은 씨름을 하다가 영범이랑 결혼 못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이러면서 이제 뭐 영범 엄마가 나는 네 아버지 손보고 무슨 노가다꾼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빠선 안 부끄럽다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 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어머님 댁보다 우리 집이 훨씬 더 품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범이한테 이제 결혼 못 하겠다 이러고 이러는데 이제 영범 엄마가 영범이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네 인생의 파랄이 내 지분이라고 너는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라고 이러니까 금명이가 그거 영범이 거다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인생 그거 영범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파토 나기 전에 상견례에서 이제 안사돈끼리 얘기하는데 영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맞는 집안끼리 섞여야 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순이가 뭐 금명이 저 하고 싶다는 건 뭐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보 엄마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늘 없이 키운 것 같으시죠? 근데 그런 짓 없어요. 어려우면 어떻게든 그늘 들지 양지에서 큰 나무랑 같겠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온갖 교양을 다 떨어요.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래도 말을 하니까 이제야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을 내려놓는 것 같네요. 이러니까 예순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그 돌 어디다 내려두는 건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가슴에 거기 내려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영범 엄마는 자기 고집대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감을 했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굉장히 불행한 노년 생활을 하고 영범이도 행복하지 않고 영범이와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데
생각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생각이 되어가는 대로 두면 인간의 생각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생각이 편리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리한 방향으로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범 엄마는 내가 그때 그 결혼을 못하게 해서 얘가 굉장히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걔랑 결혼했으면 더 불행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 정당화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은 그 생각을 유지해도 되는 생각인지 유지하면 안 되는 생각인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믿어도 되는 믿음인지 믿으면 안 되는 믿음인지를 잘 검토해라. 근거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유지해도 되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걸 잘 검토하라고 하니까 조금 생각하느라고 머리 아프긴 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생각을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학시 아저씨는 사실은 그 애순이랑 선을 봤던 사이예요. 근데 이제 학시 아저씨는 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애순이가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기가 밀린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배는 다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캐릭터 부산길인데 부산길의 배에서 관식이가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관식이가 막 다쳐오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돼갖고 이제 애순이가 이 상길이네 집에 가서 상길이 아내를 만나요. 그런데 배를 안 돌려준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쳤는데 배를 안 돌려줘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관식이 손이 안 펴진다. 이러면서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손찌검을 한다는 거를. 관식이가 왜 다쳐오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손찌검은 진짜 그만하시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제는 진짜로다가 안 때린다 한다. 왜 유독 양씨 아저씨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우리 집 아저씨 좀 욱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인식이 편리하게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걸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랑 살고 있는 자기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욱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아들들이 그냥 아빠 욕하고 행동을 그대로 카피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순이가 사모님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게 알고져도 저는 그냥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관식이를 거기서 일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걸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달려가서 이 상길이가 관식이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장면에서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 맨날 토끼냐? 술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애순이 만나러 그렇게 일찍 가냐? 아니 마누라가 그렇게 좋아? 이러면서 막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식이가 별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좀 대립을 해요. 네, 좋아 죽어요. 선장님 왜 맨 집에 가기 싫어해요? 왜 집에 가도 외로워서? 어? 거기서도 사람 취급 못 받아서? 이러고 이제 팩폭을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데 이제 애순이가 막 달려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우리 아저씨 이제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배 안 타고 너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도둑리서 배 탈 생각 하지도 말아라 이러면서 이런데 이제 애쉬가 발을 걷어 차는 거예요 촛대표를 그래서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살아보라고 나중에 누가 똥인가 두고 보게 막 이러거든요 상길이는 자녀와의 관계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숙이가 은명이랑 결혼했는데 은명이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돈이 있어야 풀려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보다 돈이 위지, 그러니까 위지, 100번 위지. 이러면서 네가 뭐 이런 한번 효도해 봤냐고, 뭐 자식이 뭐 벼슬이냐, 막 이러니까 이제 현숙이 그래. 아빠, 내가 우리 신우 금명이 말하는 거야. 우리 신우 뭐가 제일 부러운지 모르지. 그런 아버지 있는 거. 내 보기에는 다시 태어나도 못 가질 그런 아빠 딸인 거. 그 언니는 마음이 3000cc 그랜저인데 아빠 딸은 달구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숙이 엄마가 상길이 처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 고마움, 애틋함 그런 거 100억 갖고도
못 산다고. 자식 마음에 못 박은 건 억만금을 줘도 못 빼낸다고. 그러니까 상길이가 너만 생각 있냐고. 나도 생각 있다고. 나는 더 생각 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현숙이 엄마가 당신이 자식보다 아끼는 그놈의 배는 만들고 나면 가격표 붙지 사람 가격표는 죽고 나면부터 부산길이 인생 얼마짜리 인생으로 남을지 오늘부터 잠 못 자고 불안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현숙이 엄마 상길이 처가 평생을 참아주고 살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상길이 아내가 얼마나 이제 자녀들한테 잘했는지 이미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전처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전처의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응? 엄마랑 사는 사람에서 내가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섞인 아버지한테 피 안 섞인 새엄마가 살아주는 사람이어서 내가 봐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상길이의 아내가 잘 하기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삶이죠. 무조건 참을 얘기는 당연히 아닌데, 이 문제도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은명이가 사기 사건 겪고 이제 일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은명이를 돕기 위해서 은명이가 찹쌀떡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떡을 사달라고 부탁을 해요. 추운데 저도 돈을 좀 만져야 흥이 나지. 그래야 잠 떨치고 일어날 맛도 나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한테 이 돈 뿌리라고 니네 아들 떡 사주라고 야, 좋든 싫든 내 아들이기만 하냐, 사위이기도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하필 미운 놈이랑 얽혀가지고 막 이러면서, 난 네가 언제부터 미웠는 줄 아냐? 간씨가 안 궁금해요, 이래요. 난 네가 그 꽃무늬 도시락 탈랑달랑 들고 다닐 때부터, 내배 탈 때부터 싫었다고. 까놓고 인생 다 뺑뺑이 아니냐? 양관식은 그냥 운 좋아서 꿀 빨고 사는 거지. 알뜰하고 똘똘한 마누라 얻어 걸려서 그 덕 보면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부하가 날똥말똥하고 내가 또 참 거기랑 선을 보기도 했었고 이래고 가지가 선을 넘을 똥 말똥 하지 마시고 이러는데 근데 그게 마누라 덕이 아니었네. 네가 다르네. 네가 나랑 달랐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뭐 철학가냐면서 맨날 이제 자기의 우물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의 생각을 검토해서 자기 우물을 자꾸 넘어서 자기의 우물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기서 상길이가 이 우물을 넘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너네들이 이상해서다. 이렇게 자기 정당화에 안 빠지고 네가 나랑 달랐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맥락상 뭐 설명이 되지는 않고 그냥 부산길이가 이제 자기 우물을 넘어서는 그 잘하는 관식이를 보고 그쵸 관식이가 잘하니까 또 자기도 또 생각이 있으니까 보고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기는 했겠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순이와 간씨가 정좋게 지내는 거 상길이가 보죠. 그래서 뭐 상길이 추잡스러워지는 거 보라고 셔츠 모가지 컬러가 누렇다고 그러니까 막 인생 다 뿌린 대로 가는 거라고 간씨가 신고 있는데 뭐 신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가볍다 마사이족이 신는 거다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몰라 모른다고 자기는 주는 대로 신는다 근데 신도 사주냐 그거 뭐 애들 엄마랑 애들이 사준다 이러죠. 근데 이제 현숙이가 이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있고 이럴 때는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이혼했지만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상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아빠 노릇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기 사건을 부산길이가 해결하도록 막 경찰 아는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노력한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막 형사환자 끝발이 그것도 안 되냐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계희 대사가 인상 깊은 게 아니 뭐 세상에 노는 앱이 어딨어 선장개장 앱이 중에 제일 수지타산 개똥인 게 앱이더라고 그래서 앱이는 해주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뭐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수이가 그래요 철룡이를 어떻게 갑자기 중고나라에서 잡았겠냐고 웃겨 진짜 상길의 비밀이야 뭐야 어떤 걸 말을 안 해 이러면서 상길이 처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현수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춤추러 다니고 이럴 때 새벽에 귀가할 때마다 거실에서 아빠 자나 안 자나 문이 요만큼 열고 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죠.
딸다시 들어오든가 말든가, 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 잔다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봤어. 아빠가 문소리 나니까 TV를 보다가 후다닥 끄고 자는 척을 하더라. 가만 보면 아빠가 쫄보라 그랬던 것 같아. 쫄보라 소리만 잘 지르지. 질 것 같으면 안 싸워. 우리가 진짜 다 떠날까 봐서 아빠 그냥 좀 쫄았던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상길이처가 답답하죠. 상길이하고 간식의 대화로 다시 가는데 더러워서 뭐 내 쌀밥 먹고 커서 이런 거 사준 너 하나 없네. 요즘은 햇반이 효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관씨가 내일도 가게 오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할 일 없냐? 나도 밥 먹을 때 많다. 말니까 아니 사돈집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하는 가게가 방송까지 나가면 우리도 떼부자 될지 아냐고. 나도 좀 졸부 좀 해보게. 이러니까 야 처음에만 바짝까지 맛없으면 발짝 도루묵이라고. 너는 벌써 졸부 어쩌고 하는 그 정신머리부터가 나가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식이가 말 좀 이쁘게 하라고. 이게 사돈지간이니까 또 화를 낼 수도 없지도 하지만 참 그렇게 말 안 이쁘게 하는 사람한테 말 좀 이쁘게 한다고. 말 좀 이쁘게 하라고 이러는 거죠. 내가 왜? 그러니까 관식이가 아 온다고 한다고 이러니까 그 네가 내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관식이가 요럴 때 대화를 상길이한테 그쵸? 잘하죠. 그리고 저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차분하게 얘기하고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점점 더 나아지기는 하는 거죠. 좋은 모습을 보고 학시 아저씨는 좀 자기 의무를 넘어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우리 집 학시 아저씨는 저렇게 안 변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하기 어렵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요 행동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50년, 60년, 70년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걸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싶겠어요? 내가 그럴 만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검토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좀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왜 상계리를 뭐 이제 수지 타산 제일 안 맞는 게 애비다 이런 대사도 있고 그러면서 또 상길이가 자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럴 수도 있다. 조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우물을 넘어 보시자. 이런 전국의 학시 아저씨들한테 하는 권유? 인변도 있을 거고, 학시 아저씨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거 가르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바뀌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작가님이 말을 건네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끈덕진, 정말 말없는 사랑, 묵묵한 사랑을 보여주던 관식은 조금 일찍 병이 들어서 죽죠. 그래서, 엔딩에 그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들어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는 거는 정말 기적이었다. 네, 생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거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야,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가 있음의 의미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하죠. 있음의 의미는 있을 때 느끼기 어렵고, 없음일 때 느끼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영광 엄마처럼 우물을 안 넘지 말고, 학시 아저씨처럼 우물을 넘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한마디인데요. 그 예순의 마지막에 늙는 게 뭐 별거냐? 너는 34시 다르든 똑같아. 그냥 똑같아. 속은 똑같은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왜 노인네가 들어앉아 있어. 그게 늙는 거더라. 이러고 이제 마지막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는데 자꾸 자기의 우물을 넘어서면서 자기의 잘못을 교정해 가야 옆에 사람도 남고 소통할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검토하는 노력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예. 마음은 맨날 똑같은데 계속 그거를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자막은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라고 이제 자막 엔딩은 나오는데요. 네, 생각을 검토하자, 자기 의무를 넘어서자, 요런 주제로 두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